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장 마치고 한 4시 바로 좀 넘어서 급하게 용무가 생기는 바람에 좀 일을 보고 왔더니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어제와 다르게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좀 해주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온기를 줬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치만은 이게 이제 지수가 올라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 내에서는 또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졌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HLB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얼마 전에 강하게 올라갔던 이 애플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서 강세를 보였던 이 홍준표 관련주들이 장 초반까지 시세를 주고 오후장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정치 테마주가 못 가고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개작주라고도 많이 하죠. 작주들이 또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뭐 하락할 때 주식 없으면 반등할 때도 주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즉 하락장에 주식 없으면 상승장에도 주식 없다라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시장에서 뭐 아침에 강하게 이슈를 알고 있다면야 뭐 당장에 이제 종목분들 다 싸그리 매수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의 지수의 하락과 상승은 사실은 이 호악재가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을 해야 될 강력한 상승의 동력도 조금 부재하지만, 반대로 하락을 해야 될 그런 큰 이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이 다우가 상승했고 뭐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밀렸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렸고, 또 S&P 500이나 이런 쪽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우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 유가의 상승,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런 다우 산업과 괴를 오늘 같이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장전 시황을 조금 어느 정도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캐치가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황 보도록 하죠. 뭐 제목 간단하게 보면 양시장 강한 외인의 현 선물 매수세 속 고른 반등장이다. 2차 전지와 이드 코로나 섹터, 그리고 수소 섹터 내에 새로운 주도주의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 자, 어차피 수소 관련해서는 전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오늘 연속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어제랑은 정반대죠. 특히 코스피가 또 상승 종목 수가 3배 수 많은 부분이었고,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해주면서 양호한 모습 좀 보여주었는데요. 환율이 일단 1170원대, 근데 아직은 뭐 환율의 안정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아마 추석 전후로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의 해소되는 시점이 다시금 반등을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인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경험에서 원래 그렇죠. 뛰는 말은 더 멀리 더 높이 가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시피, 요즘 시장이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언제는 안 그랬나요? 항상 뭐 그런 부분이 많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의 쏠림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특히 이 최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보면 에코프로 BM도 지금 퍼로 따지면 200배 가까이 퍼가
높아졌습니다. 뭐 카카오도 퍼가 굉장히 높죠. 이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고밸류에 받는 종목이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엄청나게 급락을 시켜버리는 시장이고, 반대로 또 다른 한쪽에 고밸류지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장은 강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도 뭐 상승하는 동안에 뭐 고점이겠구니 했을 때 더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아서 이제 끝났을까 하면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무한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이 미래차에 대한 이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를 시장이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소 산업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소에 이제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따로 올려놓은 게 이거예요. 그때 올려놓은 거죠. 수소 ETF 조 단위는 시간 문제다. 과거 2015년 정도였던가, 아무튼 그 당시에 최초 이 2차전지 ETF가 터졌을 때 당시의 모습을 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이 어딜까요? 수소산업입니다. 전기차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건 아니죠.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 정부가 발 벗고 뛰어다니는 섹터가 수소라고 저는 봅니다. 수소 섹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움직였다라는 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1등 종목군들이 가고 후발 종목군들이 가고 마지막에 가는 잡주들은 폭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서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다 똑같았습니다. 뭐 먼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튀어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안에서 템버거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저는 수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 내에서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현실에 다가왔기 때문에 뭐 지금 가봤자 뭐 이게 뭐 2배를 더 갈 것인지 뭐 3배를 갈 것인지, 에코프로 BM이 지금 자리에서 2배가 가면은 20조입니다. 20조가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퍼가 400배가 되겠죠. 400배. 그럼 말도 못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10조에 육박한 그 이상의 수주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퍼가 있어야 한 2배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 쪽은 그런 퍼를 가진 기업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의미 있는 기사들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시간 외에 지금 러시아 관련된 종목군들 이스웹 지수라든지 뭐 이트론, EID의 상승은 이 부스터샷, 아니 원샷,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라이트에 대한 부분 수출 승인 전망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좀 올랐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장 후반에 8천억 투자 공시를 하나 낸 거, 그리고 카카오 오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장한다, 이 상생한 발표 등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기사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이번 주 공동 서약 발표할 듯 대규모 배출국 추가 동참을 유도할 것이다. 이제는 메탄가스다. 2030년까지 30% 줄인다. 메탄가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EU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안이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탄가스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메탄가스 서약 이번에 공개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안.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사를 한번 꼼꼼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메탄가스 보면은 구체적으로 오일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저장 시설 등에서 새는 구멍을 막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고 말이 나와 있고, 탄광 및 쓰레기 매립지의 폐기물을 줄이고 기술 뭐 등등등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종목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탄가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보면은 이 탄광이라든지 석탄 발전소 등등의 이 매연 저감 장치를 하는 캐시포트렐도 하나의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연 저감 장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관련 종목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영상을 다 찍고 나서는 아마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서치를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황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형 구간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 섹터입니다. 위드 코로나 종목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위드 코로나를 절대 빼지 않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가는 섹터겠죠. 어떤 누구는 단타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쪽 섹터에서 단타를 본다? 저는 뭐 노랑풍선이나 뭐 그런 종목군들 들어가서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단타가 되는 거지만은 실적이 나오는 섹터 안에서는 중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잘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오늘 몇 개 종목군들만 체크를 해보면 간단하게 몇 개 종목만 좀 봐보면 저는 오늘 노랑풍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죠. 생각보다 어느 순간에 확 튀어 올라와서 이거를 딱히 이제 매매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수급이 무려 한 8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갭이 들어졌어요. 하나투어도 하이브도 전부 다 갭을 들면서 올라왔고 신세계, 롯데쇼핑 등등 다 흐름 양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섹터들 중기 성향에서 끌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특히 하이브가 많이 올랐죠. 하이브 많이 올라가고 뭐 여행 섹터가 일단은 이 기존에 일을 안 하던 직원들이 슬슬 복귀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여행주가 특히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여행주는 정말로 사실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섹터가 저는 여행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전지 좀 보죠.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을 하면서 거의 시가총액이 9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여기서 좀 내려서 좀 봐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0조에 육박을 했죠. 많은 증권사에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최대 11조 6천억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거의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한 거는 딱 보시다시피 HLB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1%대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장 막판까지도 이 갑작스럽게 장 막판에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밀렸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이런 시총 상위 2차 전지가 버티면서 일단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슬슬 저는 비중 축소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코인테크라든지 뭐 장비로 올라가는 후발주, 덕산테크피아도 OLED와 뭐 2차 전지로 인한 후발주 성격의 상승인데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SK가스 이후에 SK가스 그다음에 뭐 롯데, 정밀, 화학 등 화학주 이후에 지금 올라가는 게 2차 전지 수소
밸류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추가 상승 좀 나왔고, 사가 프로테크,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죠. 코오롱 인더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눌림을 잘 기다려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은 과거와 좀 다르게, 전에는 이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평화산업이 강하게 올랐다면, 지금 ETF가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조금 못 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EM 코리아도 있을 거고, 세종 공업도 있을 거고, 수많은 수소 종목군들이 있는데 중소형주가 조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소형주 안에서 옥을 가려내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도 다 올라갈 거고. 자, 오늘 그래서 수소 섹터는 지금 주도주 안에서 눌림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못 올라간 게 미나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나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세가 연속이 된다면 돌파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도 이때 상장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E&D와 비슷한 성향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돌파를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돌파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큰 틀에서 추세를 한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큰 틀에서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소 섹터 이렇게 말씀드렸고, 카카오가 오늘 장중에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카카오.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매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장중에 기다리다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한 부분은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 당시에 1000억이 넘는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라이브에다 말씀을 드렸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약간 다소 불안한 류의 상승이 좀 이어지는데, 일단은 수급이 좋아서, 수급이 아니라 반등의 강도가 세서 일단은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낙주 매매의 기법 중에 하나고요. 아무 자리에서나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죠. 이런 구간들,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첫 타점을 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좀 밑에서 잡고 싶었는데 오늘 좀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주 매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확한 계산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의 두 번째 라인은 11만 5천원 이하권에서 혹은 11만 1천원권에서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상승안은 부족하다,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정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래 이쯤에서 끝날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너무 고밸류의 종목이 그냥 조그마한 악재에서 밀렸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 자체가 352배 이제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와서, 그리고 이러한 8천억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 퍼가 이제 100배 이하로 내려오죠.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는 100배가 되겠네요. 100배 정도 되는 퍼기 때문에 이런 퍼가 또 정상화되는 과정이 카카오의 주가의 이 미래의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카카오의 반등이 있었다. 거기에 힘입어 카카오뱅크가 반등은 더 크게 나왔었죠. 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쇼커버 개념의 매수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 저희는 아침에 사실 제가 3기라는 종목하고요, 관심 종목 3기와 영화테크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간 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일단은 첫 타임에 좀 사서 중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4%, 3% 정도 위에다 걸어놨더니 다 팔려버렸네요. 다 팔려버려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외에 올라가면은 꼭 고점 시간에 상승을 하면 꼭 거의 바로 시가가 고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종목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웰크롬 한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받고 저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참 막판에 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웰크롬 한택을 이 카카오가 수급을 앗아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을 끌고 가면서 이 종목군도 많이 밀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수가 좀 안 돼서 조금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재료가 좀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늦게 봤는데 재료가 좀 괜찮아서 저는 상따를 좀 했었고요. 상따를 좀 했다가 바로 좀 물렸죠. 바로 크게 하나를 맞고 여기서 뭐 몇 배수 정도 물을 타서 결과적으로는 잘 수익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 놨고요. 박스권 돌파에 유의미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본연의 종목의 끼가 굉장히 나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본래 그 끼나 이런 성격 자체가 나쁜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장비를 포스코에 납품한다 라는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이슈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내일장 눌림에서 공략을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웰크롬 한택도 내일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웰크롬 한택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경유아도 오늘 오전에 매수 의견을 바로 드렸어요. 밀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매도를 하고 이런 아래 구간에 오면은 애경유아는 잘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을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애경유아. 그 밖에 SK케미칼은 어제부터 계획을 했던 종목이었죠. 계획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아침에 하락의 강도가 너무 깊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31,500원에 추천을 했고, 추천하자마자 이 매도 의견을 바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너무 빨랐어요. 하락이 너무나 빨라서 반등 때 그냥 전량 청산 말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자회사의 매출 비중이 고작 5%뿐이 안 되는 회사의 분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최근에 뭐 LG화학의 분할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의 분할이라든지 그에 따른 노이즈가 이 종목에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이 종목을 조금 힘들게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소 섹터의 강한 반등,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반등이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는 시장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급등주 몇 개만 좀 볼게요. 급등주 몇 개만. 사실 리메이드라든지 에이비온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라든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특히 에이비온이
상장을 이때 했죠. 상장을 이때 하고, 네, 공모가를 하회한 다음에 지금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특히 오늘 NHN 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시장에 임팩트를 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나왔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음봉 매집일 수도 있어요. 이번 유럽 종양항 학회에서 이 종목의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된 CMET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CMET, 다시 이거를 좀 봐보면, 주식전환 청구권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 이거를 봐보면 내용으로 매우 저평가다. ABO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CMET 표적 항암제는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1월에. 근데 3세대 표적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얀센 뭐 등등 1차 치료 목적의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네, 등등등 펼쳐질 전략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아마 비조세포 이번에 발표 예정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네, 이번에 여기 있네. 오는 17일 중앙학회에서 국내에서 진행한 다양한 그동안 일상 데이터 포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날 초록통의 안전성과 내약성에서 독성이 없었으며 이상의 뭐 효능도 없었다라고 보여진다 등등, 네, 이런 부분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통상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음봉 매집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내일장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밀리는 것보다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하나, 급등주 하나 넣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